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기묘한 생명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금세 시들해한다. 마치 사막에 신기루를 쫓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평생을 허상을 좇으며 살아간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순된 본성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가 남긴 냉철한 관찰과 조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SNS로 넘쳐나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에게 쇼펜하우어의 말은 차가운 냉수 같은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이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첫 번째 지혜다. 길을 걷다가 화려한 외제차를 보면 저런 차가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멋진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가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부러움이 밀려온다. SNS에서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지인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진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 타고 다니는 그 낡은 차조차 없다면 어떨까? 매일 지하철 출퇴근에 고단함을 감내해야 한다면? 좁고 낡은 우리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상실의 괴로움을 배우라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 건강, 가족, 친구, 집, 직업이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함을 모른다. 아프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구나 한탄한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별을 경험하고 나면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갖지 못한 것에만 집착한다. 이런 태도로는 평생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진정한 지혜는 현재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고 건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대해주게 된다.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불필요한 짜증과 원망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첫 번째, 후회라는 자의 행위를 멈춰라.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가장 잔혹한 방법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더 나았을 텐데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보다 무의미한 일이 있을까?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조심해서 말의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일단 최선을 다해 시작한 일이라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깨끗이 잊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생이란 원래 우연과 착오가 늘 따라다니는 법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한다. 때로는 운이 나빠서, 때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타인의 방해로 인해 우리의 계획은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며 후회에 빠지는 것은 이미 상처 입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 같다. 차라리 성경의 다윗 왕을 본받아야 한다. 그는 어린 왕자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왕자가 죽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한에 젖어 있지 않았다. 만약 성격상 쉽게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성에 호소하라. 우리 인생에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이다.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만큼 현재를 망치는 일은 없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면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두 번째, 고뇌야말로 삶의 원동력이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더욱 역설적으로 해석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어떤 형태의 압박과 고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물의 압력을 받아야 항해할 수 있듯이 인간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도전이 없는 삶은 생명력을 잃는다.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돈도 무한히 많고 사랑하는 사람은 손짓 한 번에 곁으로 올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은 즉시 주어진다면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없는 권태가 찾아올 것이다.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절망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목표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성취감도 느낄 수 없다면 그런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 결국 인간은 권태로 인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더 큰 고뇌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대신 그것들을 삶의 활력소로, 성장의 동력으로 받아들이자. 고뇌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행복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다. 이는 인간의 감정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은 고통은 명확하게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한다. 걱정은 생생하게 경험하지만 걱정 없는 평온함은 당연하게 여긴다. 두려움은 뼈저리게 느끼지만 안전은 공기처럼 의식하지 못한다. 갈증이 심할 때는 물 한 모금이 간절하지만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남은 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같지만 일단 손에 넣고 나면 급속히 흥미를 잃는다. 건강, 젊음, 자유 같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조차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젊을 때는 젊음의 소중함을 모른다. 자유로울 때는 자유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작은 병에 걸리기만 해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젊음을 그리워한다. 경범죄로 파출소 유치장에 하루만 갇혀도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식의 구조적 한계다. 우리는 행복할 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불행해져야 그때서야 그때가 행복했구나 하고 깨닫는다. 따라서 현재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은 오직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향락과 쾌락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강렬하고 짜릿하지만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져진다.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다름없어진다. 그러다가 그 쾌락마저 끝나면 괴로움만 남는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 관념마저 없애버린다.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지만 지루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야말로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극심한 갈증이 있어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며 늙어봐야 젊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구속당해봐야 자유의 가치를 안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네 번째,
작은 고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증거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는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일로 괴로워하는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좋아하는 카페가 문을 닫았다. 보고 싶던 영화 티켓이 매진됐다 같은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지금 상당히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생계 걱정, 건강 문제, 가족의 위기 같은 큰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그런 사소한 불편함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현대 사회의 여러 현상을 설명해 준다. 선진국일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사람들이 더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기성세대의 푸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자아실현, 워라밸, 소확행 같은 것들은 사치스러운 고민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세대 갈등의 관점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로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는다. 직장에서의 사소한 갈등, SNS에서 받은 스트레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을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라고 쇼펜하우어는 조언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즉시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조언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위안을 삼으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을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의미다. 큰 틀에서 보면 별것 아닌 일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현재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인생은 휴전 없는 전쟁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동시에 냉혹한 현실도 직시하라고 말한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 도축장으로 끌려갈 운명이라는 것을 모른 채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소백정은 저 멀리서 가장 살찐 소를 골라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 인간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 질병과 재난, 사고와 슬픔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얻은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얻는 힘이 있다. 막연한 낙관주의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더 유용할 때가 많다. 인생에서 고통과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그 고통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은 극히 순간적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보낸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진실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인생이 전쟁터라면 우리는 늘 무기를 든 채 깨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준비된 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모두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다.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라는 쇼펜하우어의 표현은 충격적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어린아이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극장에 앉은 관객 같다. 아이는 자기 앞에 전개될 인생이라는 연극을 기대해 차서 기다리고 있다. 연극이 재미있을지 슬플지 무서울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선고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선고의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다.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기쁨과 슬픔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 생애라는 것이 결국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던 사랑, 우정, 성공, 명예,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모든 것은 허망하구나, 마이너스 노인들 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도 이미 이런 허망함과 절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찬란한 희망을 품고 살면서도 동시에 절망하고 뭔가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걸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공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200년이나 300년을 산다면 어떨까? 그는 똑같은 연극을 여러 번 보는 관객처럼 자기 자식과 손자들의 삶을 지겹게 바라보는 구경꾼이 될 것이다. 결국 인생은 입장료를 내고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연극과 같다. 속아도 한 번, 놀라고 기뻐하고 슬퍼해도 한 번, 후회도 한 번으로 좋게야 한다. 인생은 딱 한 번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7번째, 잘 살기보다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욕망은 점차 변한다. 생애 초반에는 누구나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 야심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 그런 갈망들이 대부분 헛된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약 생애 후반부에도 여전히 그런 망상을 품고 있다면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는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젊었을 때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반가워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고 난 후에는 혹시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부터 했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젊을 때의 무모한 도전 정신과 낙관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현실을 깨닫고 나면 큰 기대보다는 작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8번째, 고통 없는 평온함이 최고의 행복이다. 쇼펜하우어가 처세에 관해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었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몸 전체는 건강한데 전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모든 즐거움을 놓친다. 사업이 대체로 순조로운 편인데도 한 가지 일만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다른 모든 좋은 일들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작용, 즉 의지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한 것 같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볼테르도 행복은 한낱 꿈이며 고통만이 실제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9번째, 과욕은 독이다. 큰 나무가 먼저 넘어진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큰 떡갈나무는 폭풍 후에 꺾이기 쉽지만 작은 풀은 바람에 날려도 다시 일어선다.
괴테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과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 속담에도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그 행복이나 만족,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테의 친구 메르크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삶을 더럽히고 해치는 것은 행복을 원하는 천박한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 명예나 권력,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뿐이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다. 시인 호라티우스도 이를 경고했다. 적당함의 미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도 있다. 플라톤도 우리 삶에서 열광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은 이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대는 세상을 잃는다 해도 한탄하지 말라. 이 세상은 허무의 허무이므로 그대 만일 세상을 손에 넣어도 기뻐하지 말라. 이 세상은 허무의 허무이므로 괴로움도 기쁨도 한낮 이슬처럼 잠시뿐이니 이 세상에서 어둠과 빛, 선악도 허무의 허무요 없음의 없음이거니. 10번째, 돈으로는 행복의 집을 지을 수 없다. 큰 돈을 벌어서 그 위에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고 생각하지만 돈을 토대로 지은 행복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도 없다. 젊어서 너무 큰 야망을 품는 것은 불행을 곳곳에 매복시키는 일과 다름없다. 야망이 크고 설계가 거창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설계한 큰 목표를 모두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설령 오랜 세월에 걸쳐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또한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창작의 결실들은 모두 쓸모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린다. 호라티우스는 이런 상황을 노래했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에 짐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11번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이를 악기에 비유할 수 있다. 단음을 가진 악기는 관현악단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아노는 심포니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주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관현악단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악기들의 반주를 거느릴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보다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고독이라 하면 쓸쓸함, 외로움,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면서까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주변의 자신을 맞추곤 한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나답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만의 길은 내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보자. 때로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보자. 고독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는 고독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이다. 그들에게서 또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온다. 나 자신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내게 남겨진 탐구의 주제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이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